안녕하십니까, 김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회계 일반 과정에서 공부하기 편이에요. 이제 공부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가볍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또 상황 파악을 하고 또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좀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이제 공부를 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깊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또 한정되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업무 흐름에 쭉 따라서 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순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업 시작입니다. 사업 시작을 할 때. 그 다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은, 이제, 사업 활동이죠. 예. 사업 활동.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차지가 될 거예요. 예, 사업 활동. 자, 사업 활동도 여기는 이제 주된 사업 활동이에요. 주된 사업 활동. 주된 사업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구분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영업 외적인 활동. 예. 영업 외적인 그런 이제 활동에 관련된 그런 이제 거래 사례도 좀 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결산할 때, 예,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 예. 결산 정리 사항. 이런 부분들로 쭉 이어져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즉, 사업 개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먼저, 자본을 출자를 하게 되겠죠. 자본 출자. 자본 출자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먼저. 예, 자본 출자. 그 다음, 사업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사업 준비. 출자를 받고, 출자를 받거나 또 빌리거나 이러겠죠. 예, 출자 부분. 자, 그래서,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 회사, 법인 회사의 경우에, 내용을 볼 것이고, 이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빌리기도 해야 되겠죠. 운영자금, 시설자금 빌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 준비를 하는 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업장이 필요하잖아요. 사업장. 사업장을, 준비할 것인데, 사업장도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매입을 하는 경우, 아니면 빌리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 그죠? 예, 그렇게 볼 것이고, 또 생산설비. 예, 생산설비를 이제 구입하는 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운송수단, 그리고 비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 사례를 제시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활동에서는 이제 주된 사업활동인 일반적 상거래. 일반적 상거래라는 용어 기억을 하시죠?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다.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개념을 정의를 했었죠. 일반적 상거래를 유통업에서 또 제조업에서 건설업에서의 일반적 상거래.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 활동. 그렇죠? 예, 판매 활동에 관련된 이제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래 사례 볼 겁니다. 그 다음 영업 외적인 부분,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거래 사례를 제시를 할 거예요. 거래 사례를 보고 우리는 이러한 거래 사례를 요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식부기법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과 차변으로 거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즉 분개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때 이제 적용해야 될 명칭, 과목, 항목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거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분계까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1절에 그 사업 개시에 관련된 개정 과목, 사업 개시에 관련된 개정 과목. 그래서 자본 출자에 관련된 개정 과목은 자본 출자에 관련된 개정 과목, 즉 자본 출자에 관련된 거래. 예, 거기에서는 뭡니까? 대변의 복식부기 원리, 저 그려놨죠? 대변의 자본 증가, 차변에는 자산 증가. 맞습니까? 자본 출자를 받는다 이러면 대변에 자본 증가, 차변에는 자산 증가. 이렇게 개정이 결합이 되는 그런 이제 분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예, 이 복식부기 원리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재에 이제 보십시다. 개인 기업에 있어서의 그 자본 출자, 그다음 법인 기업에 있어서의 자본 출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인 기업에 있어서의 자본 출자, 법인 기업에 있어서의 자본 출자. 자, 먼저 개인 기업에 있어서의 자본 출자는 그 개념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판서를 하지 않아도 뭐 이미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 주체로서의 예, 기업 형태 그 구분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될 건데 개인 기업은 출자자인 사장님이 즉 대표자가 그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경영으로 인해서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뭐 손실, 예, 권리, 의무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 자본금 제도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준비할 때 투입된 이 금액이 바로 기초 자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초 자본금. 자,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출자자인 대표자가 예, 자유롭게 가져가거나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자된 기초 자본금에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기초 자본금의 가산이 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계 기간 중에는 인출금이라고 하는 이런 임시 개정 과목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 결과인 성과인 이익은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을 해서 회계 연도 말 즉 결산 시점에 자본금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출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임시 개정 과목으로 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사장님이 가져간다. 회사의 자금을 사장님에게 지급했다. 이러면은 사장님의 자본금이 직접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사장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입금 받았다 이러면은 사장님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될 건데 왜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인출금이라고 하는 임시 개정 과목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간단하게 예시를 보기 전에 이제 뭐 이 개념부터 우리가 왜 그런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 출자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현금,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금 10만 원. 예.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 증가로서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사장님에게 지급을 했다. 대표자에게 지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현금을 얼마 지급했다. 그랬을 때는 대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 감소로서 현금을 얼마를 지급했느냐? 3만 원을 지급을 했다. 자산 감소가 되겠죠? 차변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이 자본금 중에 일부분이 감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즉 자본 감소로서 차변에 자본금이 얼마가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예. 3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왜 인출금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죠? 자, 자본금이 줄어드는 회계처리를 우리 일반 상식에 접목시켜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날 지급된 이후에 대표자로부터 업무용, 업무 사용 부분, 업무에 사용한 부분을 정산을 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2만 원은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정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비용 발생으로서 접대비 얼마? 접대비 2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이 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현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산이 대변에 이렇게 감소가 돼야 됩니다. 얼마가? 2만 원이. 자,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우리는 현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자본 감소로 처리하다 보니까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정산된다 이러면은 현금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다시 현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현금 얼마를 입금받느냐? 2만 원을 입금받으면서 이거는 무엇으로 입금됐느냐? 자산이 아니죠. 자본이 증가되는 것으로서 자본금을 2만 원 출자받아서 이 출자받은 자본금이 감소가 돼서 이 접대비로 지출됐다. 결국 매번 우리는 대표자에게 지급했을 때는 자본금 감소, 또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정산을 하면은 자본금이 또 증가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됐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번거롭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 자본금 대신에 뭐라고 하냐? 자본 감소는 맞죠? 이거를 인출금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출금. 이런 임시 개정 과목 인출금이라고 하고 업무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정산을 하면은 현금이 지급된 게 아니라 뭐냐? 바로 자본 증가로서 이 자본이 아니라 이때 여기에도 인출금 이렇게 해서 인출금이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즉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되겠죠. 대표이사회가 다시 정리합니다. 대표자에게 회사의 자금을 지급했을 때 대표자의 자본금이 감소되는 회계 처리했을 때 대표자가 그 중에 일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정산을 해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출자를 받아서 현금을 출자받아서 그 현금이 지출돼서
접대비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라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회계 연도 중에는 수시로 반복되게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 바로 직접 자본금이 감소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시 개정 과목으로서 인출금 3만 원 이렇게 해뒀다가 업무용으로 사용됐다.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접대비로 사용됐다 2만 원. 그러면은 바로 인출금 자본증가로서 인출금 2만 원 이렇게 해두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인출금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인출금 개정 과목은 대변에 2만 원이죠. 차변에는 3만 원이죠. 그래서 인출금 개정 차변이 만 원이 많죠. 즉 자본 개정이니까 인출금 개정은 자본금의 임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본 개정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2만 원 자본 증가, 차변에 자본 감소로서 3만 원. 그러니까 자본 개정이 만 원이 마이너스가 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는 대변에 인출금 만 원, 차변에는 그때서야 자본금 만 원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개인기업의 대표자에게 자금을 지출한다든지 또 입금을 받는 경우에는 인출금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 자, 그 부분을 교재에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좀 이렇게 보세요. 페이지는 뭐 간단히 두 페이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째, 거래시 지금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변에 거래시가 뭐예요?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기초자본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자산 증가로서 과목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이 현금이다. 그리고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 증가로서 과목이 자본금, 항목도 자본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금액은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거래 내용에 대한 분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항상 계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씨라고 그랬죠. 과목은 이름이라고 그랬죠. 성명.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 회계 이걸 접하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바로 이름만 부르면 건방지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성씨까지 같이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과목까지 놔두더라도 뭐 이제 통합된 과목 놔두더라도 차변에 자산 증가로서 현금 5천만 원, 대변에는 자본 증가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공부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숙련되고 즉 친해지면은 바로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자본금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사업자의 그 개인 용도로 현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현금 얼마예요? 1,000만 원이 감소가 되죠. 차변에는 자본 감소로서 인출금 1,000만 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출금. 자본금으로 직접 감소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자가 운영자금으로 현금 2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 증가로서 인출금 2천만 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출금. 자, 이렇게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랬는데 결산할 때 인출금 개정 과목은 임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금 개정 과목의 잔액을 자본금에 가산을 하거나 차감하는 이런 대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그 교재에 인출금.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인출금 1,000만 원 지급할 때는 차변에 인출금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인출금 배정 대변에는 2,00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이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 감소로서 인출금, 대변에는 자본 증가로서 자본금 1,000만 원. 이 네 번째 거래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분개를 해서 T자 계정으로 계정별 T자 계정, T자죠? T자 계정, 차변, 대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마감은 항상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되겠죠? 사장님한테, 개인기업 사장님한테 1,000만 원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2,000만 원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지급했던 부분 1,000만 원이고 받은 부분 2,000만 원이니까 결국 1,000만 원을 더 출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최초에 5,000만 원 출자했는데 기말 자본금은 어때요? 인출금 계정만 반영을 하니까 6,000만 원이 되죠? 6,000만 원. 예, 그냥 우리 일반 상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주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것을 회계 틀에 갖추어서 복식부의 원리에 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왜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느냐? 직접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는 본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법인기업 출자를 한다. 법인기업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기업의 자본금은 어때요? 한번 출자되면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제 출자가 되지만은 감자를 시키고자 했을 때도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감자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 어떻습니까? 출자자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수시로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거나 가져올 수가 있겠죠. 현실은 그렇잖아요. 가져가거나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가거나 가져왔을 때는 개인기업의 그 대표자 본인의 자본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법인기업은 어때요? 한번 출자된 그 자본금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변동을 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자자인 대표이사가 자금을 가져가거나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대표이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대여금.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이러면은 대표이사의 그 자본금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차입금,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대여금 또는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이게 본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법인인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했을 때 단기 대여금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을 때, 입금받을 때 바로 단기 차입금이라는 본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결산할 때, 결산 시점에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 처리하고 남은 부분을 단기 대여금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본 계정 과목으로 대체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개인기업의 인출금과 자본금 그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거래 예시 몇 가지 돼 있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주주들로부터 5,000만 원을 출자받아서 회사를 설립을 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뒀습니다. 대변에 자본 증가로서 자본금 5,000만 원. 차변에는 자산 증가로서 보통예금 5,000만 원. 됐죠? 대표이사에게 현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현금 1,000만 원. 차변에는 자산 증가로서 회사에서 빌려줬으니까요. 자산 증가로서 단기 대여금 1,000만 원이 아니라 가지금 1,000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예, 차변의 자산 증가로서 현금 2,000만 원. 대변에는 부채 증가로서 단기 차입금 2,000만 원이 아니라 임시계정 과목인 가수금 2,000만 원. 자,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임시계정 과목인 가지금과 가수금을 서로 상계 처리해요. 상계 처리해서 가지금은 얼마입니까? 가지금 그 T자 계정에 보니까 차변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가수금은 대변에 1,000만 원이 되죠. 2,000만 원. 그래서 이 가지금 가수금을 서로 상계 처리를 해서 뭐가 많아요? 가수금이 1,000만 원 많죠? 그 가수금을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에 대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가지금 1,000만 원, 차변에는 부채 감소로서 가수금 2,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즉 부채 증가로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수금 발생된 게 대변에 있었죠. 차변에 부채 감소로서 가수금 2,000만 원. 그리고 가지금 차변에 잔액 1,000만 원 있죠. 이게 대변에 자산 감소로서 가지금 1,000만 원. 대변에 1,000만 원이 부족하죠. 예, 이 부분은 대변의 부채 증가로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공부하기 편의 첫 시간, 우리가 사업 개시에 관련된 거래 사례의 그 개정 과목으로서 자본 출자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있어서의 그 회계 처리 방법,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는 부족한 부분을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부족한 그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형태, 차입하는 그런 거래 사례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